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반등의 신호탄을 계속해서 쏘아 올리고 있는데 오늘 투자자들은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에 집중했는지 이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게요.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첫 월요일을 창창 커플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반등장을 이끈 주인공들이죠. 기관과 외인 통합해서 러브콜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H&M과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무백수도 오늘 수급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이나 중국 감염병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단키트 쪽에서 급등주가 많이 나왔습니다. 수젠텍과 랩지노믹스, 엑세스바이오도 오늘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주에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검색 상위로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은 이 안에서 혹은 이 밖에 어디에 좀 집중을 해주셨을지 먼저 이창대 대표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전진건설 로봇 준비해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여러 번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죠. 네. 이번에도 또다시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건설기계나 인프라 쪽은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고 오히려 트럼프가 취임한 이유가 훨씬 더 기대되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최근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가장 파급력이 뛰어날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될 거라고 좀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트럼프 정권이 취임했던 1기 정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전쟁이랑은 좀 거리가 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2기 정부도 사실상 이제 미국의 힘을 과시하게 된다면 저는 세계의 평화와 질서가 좀 자리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2등, 3등 국가들 혹은 그 이외의 국가들이 힘을 과시하게 되면 혼란을 야기하지만 저는 1등 국가, 패권국은 힘을 어느 정도 적절히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정권 이번 2기 때는 1기 때보다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워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적인 평화를 훨씬 더 손쉽게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오랜 시간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오랜 시간 전쟁이 이루어졌던 만큼 재건에 대한 수혜 역시 저는 훨씬 더 크게 풍선 효과로 다가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서 이제 폴란드 공장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 공장 확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제쳐두고 이 재건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프라 건설의 필수인 이 콘크리트 펌프카에 있어서 대한민국 점유율 1위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도 과점 사업자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내는 당연히 1등이고 국내 1등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비중이 한 30%,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만큼이나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고 거기에서도 이제 북미 시장 과점 사업자라는 게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통 물량이 대략 20% 정도밖에 안 되는 품절주입니다. 이건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없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주가가 소수의 물량으로도 크게 급등할 수 있겠고요. 구주 매출만 진행했기 때문에 오버행 우려 역시도 우리가 보통 신규 상장주에서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역시도 해소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장한 이래로 신고가를 쓰고 나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략 3만 원 가격대 이탈하지 않거나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차 2차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정권 취임 이후에 과연 전진건설 로봇 얼마나 또 2차, 3차 슈팅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첫 번째 종목으로 전진건설 로봇 살펴봤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이 참 많았던 시장인데 그 안에서도 투자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지금 대표님께서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내각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일 때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하게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왔었다면 오늘은 전력 인프라는 조금 쉬는 모습. 하지만 오히려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을 오랜만에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상승을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첫 번째는 로봇이든 드론이든 AI든 어쨌든 신성장 산업이 올해 상당히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작년 연말부터 지금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결국엔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의 이런 그 제품들의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반도체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또 데이터 센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역시 올해 꾸준하게 투자가 좀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된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전력 수요가 더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AI 규제, 그러니까 올해 화두는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이라든지 AI, 뭐 로봇, 자율주행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AI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은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진건설 로보틱스 말씀하셨는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조기에 좀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제거 들어갔을 때 전기 전선부터 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유럽, 미국,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전력 인프라가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꾸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력 인프라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또 전력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다시 한번 원전주, 특히 SMR 관련해 가지고의 관심도가 한 몇 달 좀 쉬었어요. 한 2달 정도. 작년 10월, 9월, 10월, 11월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조정을 받은 거는 이제 정치적 이슈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책 리스크가 나오면서 원전주가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글쎄요, 뭐 다음 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 정권에 어떤 정당이 들어선다고 해서 뭐 원전에 대한 어떤 정책이 바뀔 것인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SMR과 관련해 가지고 정책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SMR 관련해서 유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죠. 그리고 꼭 원전만 있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사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엄 사태 이후에 가장 크게 타격받은 섹터 그리고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양매수가 꽤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뭐 차트상 5일선도 고개를 들고 있고, 정권이 바뀐다 한들 지금의 트렌드가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창래 대표님, 전진 건설 로봇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트럼프 정권에선 전진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정권 취임 이제 정말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전진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두산 에너빌리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미래 에너지는 결국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 에너지는 원전 강조해 주셨네요. 자, 바로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이창대 대표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거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현대모백스 종목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이슈들이 최근에 몇 가지 있었습니다. 창사 이후 최대 연간 수주 성과를 달성했고요. 일단 결국 우리가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건 주식 뒤에 기업이 있고, 기업의 최종 목적은 돈을 벌고 이익을 창출해내는 거겠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모백스의 창사 이후 최대 연간 수주 성과 달성은 굉장히 저는 상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현대모백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주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모든 주식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될 만한 이벤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정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실상 호재로밖에 볼 수 없는 이슈고, 이거는 분명한 이제 호재거리이기 때문에
꼭 임팩트 있게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5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이제 체결 소식이 있으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좀 주주 친화적으로 결국 자사주 취득 이후에 소각까지 해주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도 조금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당연하게도 이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도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 매수세도 우리가 좀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같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뭐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부터 이제 살짝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살짝 좀 매수를 안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흐름을 보시게 되면 12월 9일 정도부터 사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때부터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기회 삼아서 기관 투자자들, 특히 이제 금융 투자 쪽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12월 9일 이후로는 단 한 거래일도 빠지지 않고 연속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점을 이제 감안해 봤을 때 12월 9일 이후 과연 이제 현대모백스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꾸준하게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겠어요. 기관 수급 중심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당연하게도 지금 현재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증권사라든지 뭐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목을 하는 건 역시 저는 실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매출적인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이 2024년도 꽤나 유의미한 수준으로 올랐고, 마진율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1%대에서 7%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연간 최대 수주 성과와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일 수주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타이어 미국 공장 물류자동화 설비 공급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물류자동화 쪽으로 수혜를 앞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봇이라든지 공장 자동화라든지 뭐 물류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익이 가시화되는 혁신 업종을 봐야 하는데 현대무브엑스는 거기에 아주 탄탄하게 부합하면서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 사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매물대를 돌파한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주목해 볼 만하고 추세가 이 1차 파동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현대무백스였습니다. 정말 시장에서 남들이 거의 다 흔들릴 때 강한 재료들을 내놓으면서 스타 기업처럼 치고 올라왔는데요. 기관 매수 릴레이도 짚어주셨고 지금의 자리에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로봇주 하면 어쨌든 가장 기술력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상승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 로봇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삼성전자죠. 거의 만 2년 만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가 되면서 이제 삼성그룹 계열사가로 편입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하고 약간 이제 협업을 하는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 그래서 의료 서비스, 의료 관련해서 헬스케어 관련된 로봇도 보핏인가요? 또 작년에 좀 공개가 되기도 했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지만 로봇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같이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휴머노이드 관련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휴머노이드는 좀 뒤처진 건 맞지만 아직 휴머노이드 시장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선도 업체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했고, 거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큰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젠슨황마저도 이번에 CES에서 6년 만인가요? 6년 만인가 8년 만에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인가요? 10시쯤에 이제 기조연설을 하는데, 이때 이제 뭐 반도체, 뭐 HBM 얘기도 하겠지만 결국엔 저는 로봇을 더 강하게 말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에 젠스왕의 어떤 발언들을 좀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로봇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말을 했었던 게 몇 번 있습니다. 로봇이 제2의 우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작년 상반기에도 얘기를 했었고, 하반기에도 로봇 관련된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또 제슨토르라는 그 로봇용 반도체
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번에 좀 공개가 일부 이루어진다라면 상당히 관련된 관심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투자를 더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이것은 기업의 성장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외국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좀 안정적인 매수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대응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본부장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름처럼 다변화된 로봇의 종류를 가지고 있고 네. 로봇 기술도 상당히 뛰어난 기업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무지개처럼 좀 네. 잘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창대 대표님도 현대무벡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이 불러올 내년 실적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실적에 저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마지막 종목 만나볼게요.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세 번째는 이제 SK하이닉스 준비해 왔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제 증시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최근 이제 한국 증시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탁금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근 2거래일 동안 올라갔던 상승분까지 아마 더하게 되면 예탁금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신용잔고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예탁금이 올라갔다는 것은 한국 시장이 최근에 큰 위기들을 겪으면서 제가 항상 강조해왔던 창조적 파괴를 통해 체질 개선에 성공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부터 무조건 올라간다, 상승만 나온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식시장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있다. 기름기 쫙 뺀 시장으로 변모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이제 SK하이닉스 지수를 또 책임지고 그리고 함께 이제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AI의 가장 최상단에 그리고 선두에 서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최근에 좀 상승 랠리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CES 2025가 또 열렸죠. 여기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 공개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다시피 그 기대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거의 3%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요. 업계 최초로 이제 SK하이닉스는 HBM3 16단 제품 샘플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 그리고 한국의 SK하이닉스 이 3자 동맹이 지금 AI 반도체 시장 하드웨어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탄탄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반도체 삼각 동맹에 있어서 하드웨어에 있어서 SK하이닉스 우리나라의 기업이 껴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번 AI 붐에서도 또 주도를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로부터 뺏은 패권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CES 화두로 떠오른 게 양자 컴퓨팅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AI 산업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양자 컴퓨팅이 떠오른 이유는 AI의 이 속도 성장, 이제 성장이 계속 좀 가속화될 수 있겠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로 인한 하드웨어, SK하이닉스까지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를 한다면 AI는 SK하이닉스와 네이버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세 번째 종목으로 SK하이닉스 살펴봤습니다. 앞서서도 저희 방송에서 이 1등을 뺏은 자의 위상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의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도 같은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가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어요. SK하이닉스가 오늘 하루만 거의 10% 상승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9.8%. 지난 금요일하고 연속해서 본다라면 거의 16% 이상 상승을 한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엔비디아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장주가 할 수 있는 하이닉스의 상승이 돋보였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내에 그러니까 올해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8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환율을 따지면 거의 한 12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 이 얘기는 하이퍼스케일러 그룹 단위 올해 투자가 많이 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거의 뭐 불식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엄청난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뭐 레거시 반도체는 모르겠지만 AI 반도체 쪽에 불황은 없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레거시 반도체의 어떤 감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영업이익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20만 원 저항대, 지난 9월, 8월부터 형성됐던 저항대를 충분히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여름의 고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창희 본부장님과도 SK하이닉스 마지막 종목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도 저희가 역시 대응 전략을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SK하이닉스 워낙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추세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창대 대표님, SK하이닉스 한마디 그 이상도 괜찮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장주의 가장 큰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주는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더 많이, 더 먼저 올라갑니다. 이 점을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이제 새로운 대장이 된 지 좀 됐습니다. 네. 이 대장주의 위상 계속해서 기대해 볼게요. 자, 유창희 본부장님, SK하이닉스 여러 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릴 때 기준 중에 하나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를 제친 지 오래됐죠. 그런데 시가총액을 본다라면 꼴찌입니다. 제일 못난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가총액이 140조가 거의 140, 지금 이제 하이닉스랑 좀 비슷하거나 혹은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비싼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등에 대한 프리미엄은 아예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꼴찌보다 못한 시가총액, 그런 얘기는 충분히 1등에 대한 프리미엄은 이제 충분히 붙어 나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프리미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추가적으로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 발표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실적 성적표가 나오면 두 기업의 향방 어떻게 보시는지 이창대 대표님 의견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이 삼성이라는 그룹 차원에서 봤을 때는요,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좀 힘을 잃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삼성이란 그룹을 좋게 보신다면 로봇과 제약바이오 쪽으로 저는 힘을 많이 쏟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삼성과 SK하이닉스 이야기도 들어봤고 유창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본다라면 이제 레거시 반도체 디램에 이어서 낸드도 이제 감산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도 낸드마저도 만약에 상당히 좀 공격적인 감산을 한다라면 의외로 업황 둔화가 상반기 이후에는 좀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좀 상승 반전 가능성도 좀 있다. 그러면 주가는 뭐 짧게는 6개월 정도, 길게는 6, 7개월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 업황이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다라면 전 충분히 엄청난 상승은 힘들겠지만 한 6만 원 언저리까지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조금 더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6만 원 언저리는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베스트 30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